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논란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중에는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 또 자괴감마저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교 YTN 개관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또 이제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 외교 문서까지도 최순실 씨가 먼저 받아봤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초기에는 대통령 연설문 관련된 내용만 받아보고 네. 최순실 씨가 첨삭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제는 인사 문제 또 심지어는 외교 관련된 행사에까지 예. 본인이 자료를 받고 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쉽게 말해서 국정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북한과의 비밀 접촉이 세 차례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국가 기밀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아베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국가 기밀상에 속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민간인에게 이렇게 유출이 되고 또 민간인의 그 아이디어와 자료들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실행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넘어선 어떤 분노, 자괴감 이런 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교 문서까지는 이제 외교 문서라는 건 정말 이제 타 외국과 어떤 공식 뭐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민감한 자리 대통령이 아베의 특사단과 만나서 정말 문서에 나온 것처럼 독도에게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정말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준비 과정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식적인 외교 문서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국가 1급 보안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안상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된다. 어떤 이슈를 제기해야 된다. 어떤 이슈는 제기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만약에 상대국인 일본 측에서 미리 알았다라면 아하. 우리 외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낳을 수 있는 불안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새로운 의혹이 계속 하나씩 불거지니까요. 매일매일 이거 뭐 저희들이 하나씩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시작이 됐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어제 지켜본 바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압수수색을 9곳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리고 뭐 차은택 씨 사무실, 최순실 씨 사무실 여러 개 9곳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에서 과연 한 달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왜 미적거렸느냐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압수수색은 말이죠. 처음에 수사를 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압수수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에서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거의 뭐 이게 완전히 오픈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예. 굉장히 의구심이 돼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수사라는 게 아니라 언론사 수사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JTBC를 비롯해서 방송국에서 계속 매일 새로운 어떤 컴퓨터 파일을 통해서 그걸 다 방송을 하고 그러고 나면 검찰이 뒤따르는 형태. 예. 그럼 결과적으로 수사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언론이 이미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이미 뒷북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자들은 거죠. 태블릿 PC 먼저 했고 심지어는 지금 최순실 씨 먼저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검을 뭐 여당도 당론을 정했고 야당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 자체에 가려고 했으면 좀 더 빨리 갔어야 하고 이게 좀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검을 일단 특검 방법, 시기, 대상 그거 굉장히 이게 논란의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방법 면에서도 하나 보면 별도 특검으로 갈 것인지 상설 특검으로 갈 것인지. 근데 만약 상설 특검으로 가면 결국은 야당과 여당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됐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최순실 게이트의 논란의 가장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별도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야당은 아마 별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별도 특검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처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럼 법안을 만들 때 그러면 특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문제가 되고요. 예. 그러면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 또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거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예. 또 시기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논란이 계속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만사 다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국무회의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 간담회 아닌가요?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긴급 국무회의를 여는 건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여는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러면서 황교안 총리가 내각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책임의 자세를 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무위원들 긴급 간담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건 이제 총리 주재로 정식 회의를 연다는 거고요. 간담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압수수색이라든가 어제 그 내용이 조금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는데 검찰이 지금이라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럴 의지가 있을까? 상당히 결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이 수사를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이 어쨌든 간에 이 수사를 관리 또는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나는데 정말 아까 황교안 총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내겠다. 그러면 정말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순실 씨 파문이 커지자 어제 새누리당도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미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최순실 씨 아마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최순실 국정논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송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심한 자괴감과 배신감까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 예, 첫 번째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 또 자괴감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인 여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굉장한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전체 국정이 지금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의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새누리당 입장에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빨리 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을 귀국시켜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또 나머지 여타 재단 설립 과정에 결부된 청와대 인사들, 그다음에 또 재단 관련된 인사들 빨리 조사를 해서 법대로 처벌을 해야지 국민들의 그 불만과 또 분노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순실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농단에 정말 가까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매듭지어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지금까지 최순실 씨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이 대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했더니요,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자료는 없고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순실 씨 모녀의 호화 생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의 재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최순실 씨 집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신발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명품 신발 수십 켤레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한 켤레에 수백만 원대를 호가하는 신발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요.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달리한 신발도 여러 켤레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부동산 자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국내에만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 강남의 미승 빌딩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가치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32살이던 1988년 이 땅을 사들여 2003년 건물을 지어 임대했고 또 2012년 대선 전후까지 꼭대기층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딸 정유라 씨와 함께 강원도 평창에 23만 제곱미터 약 7만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전 남편 정윤회 씨와 대규모 목장을 건설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땅의 시세는 현재 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사들인 독일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여기에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들의 매각 금액까지 합치면 최 씨의 재산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최순실 씨.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 왔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 최순실 씨의 네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까지는 뭐 모르시겠습니다만 수사를 하신다면 이쯤 되면 재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예. 이미 재산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재산 그 취득 과정이 정당했는지 정당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장 재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산이 형성되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체육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청와대의 결정에 관여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취득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부동산 얼마든지 투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혁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코스닥이랄지 코스피에 있는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일부 회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충분히 증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순실에 관련된 의혹은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죠.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최근에 가장 불거진 연설문 취득 과정이랄지 국정 개입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걸 같이 한꺼번에 한 팀에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수사팀에서. 그다음에 이대의 정유라 씨,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사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걸 특검으로 가든 검찰에 수사하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이쯤 되면 지금 현 수사팀 인원을 대폭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대폭 보강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네. 검찰에 약간 딜레마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일단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약간 검찰의 입장에서는 엉거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특검할 건데라는 생각도 그러죠. 들고요. 근데 특검이 일단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그렇죠. 건 맞아요. 예. 근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동 수사거든요. 예. 초동 수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증거물 확보예요. 예. 근데 증거물 확보가 과연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 인터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쇠약에 걸려서 한국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계속 도망을 다니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바로 볼 수 이제 있기 그 때문에. 부분입니다. 네. 초동 수사 미흡했어요. 검찰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한참 뒤에 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이제 와서 쫓아다닌다는 거는 기자들 취재만 또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 네. 보면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신병을 확보하는 건데 최순실 씨를 송환을 해오든 아니면 독일에 가서 조사를 하든 비행기 못 타겠다면은 거기 앉혀놓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최순실 씨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역시 기자들이 먼저 알아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최순실 씨를 독일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요. 주요 발언 내용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죠. 자, 연설문 수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마음 잘 아니까 심경 표현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준 것뿐이다. 이게 국가 기밀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보고서 받아봤느냐라는 질문에 태블릿 PC 가지고 있지도 쓸 줄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취득경위라는 건 이제 JTBC에서 어떻게 이 태블릿 PC를 가졌는지 오히려 취득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단 자금 지원과 용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절대 자금 지원 받은 것 아니다. 이거야 본인의 주장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측근 이용해서 재단 운영을 좌우했다는데 하니까 차은택과 가깝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회의에 차은택 씨와 같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가깝지도 않고 옛날에 한 번 인연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속 지금 문제를 폭로하고 있죠. 이성한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같이 일한 적도 없다. 나를 끼워서 오히려 이슈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좀 들어올 생각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너무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내가 힘이 들다, 비행기 탈 힘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언론도 그렇고요. 국민도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오면 모든 게 밝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저는 오해라고 봐요. 지금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인정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조사해서 본인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아하. 않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는 당연히 부인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수사가 검찰 수사 별도로 이 수사 자체를 보면 언론과 기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일보가 가서 어디 있는가 다 찾아내갖고 언론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수사는요. 최순실 소환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성한 씨가 굉장히 미르 사무총장한테 이성한 씨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잠적해 버렸어요. 이성한 씨부터 확보해야 되겠군요. 예, 그럼 녹취 파일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빨리 이걸 획득을 했어야 하는데 획득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최순실 씨는 계속 다니면서 증거 인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회사 1년 만에 지금 문 닫고 있고요. 계속 14개 회사가 안에 된다는데 그거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다라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독일 검찰에서도 그 최순실 씨와 그 주변 인물들 행적을 좀 추적하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한국 언론이 먼저 소재지를 파악해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한국 검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 국민들 이제 지탄과 비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 정말 미안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된 일이다. 본인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예.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정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했으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계속 나타나지 않고 언론이 취재를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소문만 무성합니다. 물론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종교적인 관계라는 얘기까지 지금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팔선녀 들어보셨습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받았고 심지어 비밀 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부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팔선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뭐 간헐적으로 그냥 소문으로 뭐 농담 삼아서 팔선녀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차 마시면서 이렇게 뭘 사회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듣긴 했는데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나 모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있다면 실체가 네. 그 최순실 씨가 친한 사람들 비공식적이고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속된 말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언론에서 이런 무성한 지금 사실과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야당 대표까지 저렇게 나서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더 국민들과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지 좀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정윤회 씨 문제 거졌을 때는 뭐 십상시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팔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고영태 더 블루케이 이사, 이 최순실 씨보다 20살이나 어린데도 뭐 둘이 반말하는 사이다. 경영난으로 가방 사업체도 폐업했다고 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지금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다 이 보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고영태가 누구다, 뭐 마약했다는 얘기는 이미 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무슨 뭐 어느 뭐 이상한 술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가장 비선의 핵심이 고영태 씨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펜싱 선수로서 아시아 경기대에 나가서 금메달, 뭐 은메달까지 땄는데 그 이후에 뭐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뭐 유흥시장에서 일하다가 뭐 최순실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어떤 루머들이 많이 떠들고 있고요. 또 대통령과 관련된 뭐 가방을 또 제작하는 업체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또 최순실 씨가 굉장히 같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굉장히 기획을 같이 했는데 또 고영태 씨를 통해서 또 차은택 씨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가장 최측근을 고영태하고 차은택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신변을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K 미르스포츠의 뭐 이른바 핵심은 어차피 최순실, 차은택이라면 이 사람들 지금 잡기는 좀 힘들다고 한다면 어차피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두 사람, 이성한과 고영태 두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고영태, 이성한, 차은택이죠. 그런데 이성한 씨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 고백처럼 모든 걸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고 고영태 씨, 차은택 씨는 사실 이게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잠적한 상태고 이런 거에서 아마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강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